여러분들은 지금 미라콤 INC와 함께하는 미라콤이 제안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 여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라콤 INC 전문가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요. 스마트 팩토리 단계별 구축, 최적화 전략과 방안, 그리고 미라콤 솔루션 도입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화 마스터 PM님 모시고요. 스마트 팩토리 단계별 구축 최적화 전략과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화 마스터 PM님 제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라콤에서 그 고객사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발굴부터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구축, 그리고 사후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서병화 마스터님,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들,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서 프로젝트가 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셨죠? 네, 일정 부분 중복되는 네. 부분도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그렇죠. 한 번 더 강조가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핵심 메시지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기억하면서 주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단계별 구축 최적화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한 제조란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핵심인 MES와, 그리고 세 번째, MES 도입을 할 때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핵심인 MES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총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전보다 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더 똑똑한 것을 스마트라고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그 기계나 아니면 시스템 같은 그 대상물이 지능형, 첨단으로 바뀌면서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을 스마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 가까워진다, 또 이제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은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그 감지, 판단, 실행의 3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스마트라는 단어를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제조와 관련해서 이 3가지를 좀 보면은, 감지는 자재 투입, 실적 발생 등 생산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운전 조건이나 제조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수집되고 관리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판단은 이렇게 감지된 데이터와 또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실행은 이렇게 판단된 의사결정이 실제로 제조 현장에 반영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한 제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외부 변화를 감지해서, 두 번째, 감지된 변화를 판단하고, 세 번째로는 그 판단된 결과를 실행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동작하는 그런 제조 환경 또는 공장을 의미하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러한 스마트 제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인적, 물적 리소스에 의한 변동 요소를 최소화하고 또는 제거해서 공장의 모든 리소스를 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제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사의 자재 납품부터 고객사의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 밸류 체인에서의 물류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산 활동하고 연관된 모든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그 MES의 도입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MES가 그 중심이 돼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판단하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설비와 연결을 해서. 그리고 자재 제품의 추적을 통해서 고객사와 품질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ERP, SCM, PLM 이런 시스템들을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MES가 그 중심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그 MES 도입의 단계별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현장 사용자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 또한 할 일의 선후 관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장에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거냐, 시스템을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선후 관계가 지켜져야 되고, 만약에 이렇지 않게 되면은 뭐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 같은 것들, 또는 필요성이 낮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일하는 방식이 맞춰질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투자만큼의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도입이 역시 뭐 성공하기 힘들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해야 할 일들, 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는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겠고요. 저희 미라콤은 그 스마트 팩토리 실현을 위해서 그 3단계의 접근 방안과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입니다. 앞에서 수준 진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 첫 번째 단계를 수행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PI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한 그 설정한 목표 수준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준 진단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에서 저희가 참고한 모델은 두 개입니다. 국제 MES 협회 매사에서 96년에 제시한 그 11대 기능을 기반으로, 또 정부 지원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공장 수준 모델에다가 저희 미라콤의 경험과 그리고 최적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노하우까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한 수준 진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미라콤 수준 진단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자재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출하 관리부터 최종적으로 지능 관리까지 총 그 9개 부분에서 39개 영역, 그리고 250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평가 항목들은 성숙도를 0에서부터 5까지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 진단의 방식은 뭐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미라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수준 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현재 수준을 그 파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수준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최종 목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레벨부터 5레벨까지 수집 자동화, 그리고 운영 최적, 제어 자동화, 운영 최적화, 가상화 이런 것들이 그 단계별로 레벨 수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최종 목표는 아마 제조 가상화가 대부분 될 텐데, 모든 기업들이 한 번에 제조 가상화까지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벨 2의 수집 자동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 3의 제어 자동화를 이루고, 이런 그 단계별 접근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비용이나 시기, 그리고 운영 여건, 제조 환경, 또 기업 내부의 역량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실적인 목표 수준을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현실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준을 정의했으면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구축 전략을 6가지 측면에서 수립을 합니다. 각각의 전략을 질문과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표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나 문서 기준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법인별로 또는 부서별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KPI 또는 업무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에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설계하고 기준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상향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글로벌 제조 환경이나 멀티팩토리 환경인가입니다. 표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MES와 같은 표준 시스템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표준화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확장성까지 고려된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장 간에 혹은 법인 간에 시스템 확산은 어떤 방식과 또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공급사와 고객사 간의 데이터가 연결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물류 추적이 이루어지고 또 품질이 각 밸류 체인 간에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고려가 돼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현실적인 목표 수준을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준 진단에 의해서 목표 수준이 정말 현실성 있게 정의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하고 세부 실행 과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앞에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정말 식상한 표현인데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기 위한 운영 방안이 결국은 정의돼야 됩니다. 이 운영 방안에는 인력과 조직도 있을 거고 또 요구사항과 이슈를 트래킹하는 부분 그리고 버전 관리에 대한 부분, 배포 관리에 대한 부분 등 모든 운영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6가지 전략을 수립을 한 후에 표준화와 또 표준 시스템, 확산 방안, 협업체계 구축의 4가지 각 전략별로 상세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화 부분입니다. 표준화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동일한 수준에서의 비교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별로 또는 제품별로 각각 다르게 정의된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하고 또 특화 프로세스로 분리할 것들은 분리하고 그래서 기능 설계를 할 때 표준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능 설계를 진행을 해야만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표준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정보 표준화에 있어서는 기준정보의 오너십을 누가 또 어느 시스템에 가져갈 건지 그리고 각 시스템 간의 기준정보 연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비를 포함해서 레가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설비 유형별 또 연계 방식별 그리고 또 레가시 시스템별 그런 인터페이스 표준 레이아웃하고 프로토콜 그리고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요즘에 시스템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화해 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는 아직까지도 중요합니다. 무중단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시스템 확장이 또 용이해야 되고 성능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아키텍처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전략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표준 시스템의 확보와 단계별 확산 전략입니다. 앞에서 정의한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준 정보를 반영해서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업무별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과 연계돼야 되고 또 그 프로세스와 기능이 관리되고 또 교육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어떻게 확산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시스템을 시범 공장의 일부 라인에 적용해서 MVP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사업장별로 어떻게 확산을 할 건지, 또는 뭐 각 단계별로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 레벨별로 어떻게 확산할 건지에 대한 그 세부 확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 기업에 맞는 확산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네 번째는 기업 간 그리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MES가 당연히 맞고요. 자재부터 제품까지, 그리고 물류와 품질에 대해서 공급사, 고객사 간의 연계도 중요하고, 또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각 시스템과의 연계와 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사하고는 SCM을 통해서 발주, 납품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기업 내부에서는 공장의 재고나 제품, 품질, 출하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고객하고는 CRM을 통해서 출하 그리고 고객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마지막 전략으로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접근 전략을 정의해야 됩니다. 뭐 준비가 아주 잘 된 기업은 제조진흥화까지, 그 레벨 5의 제조진흥화까지, 그 가상화까지 한 번에 퀀텀 점프가 가능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업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준비 부족이나 뭐 시행착오나 그런 우려에 의해서 레벨 0의 수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레벨 1의 업무 표준화를 거쳐서 레벨 2의 수집 자동화, 이렇게 이동하는 그 단계별 진행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뭐 제안은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단계별로 점프업하는 그런 그 확산 전략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략과 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하고 현장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경영진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거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추진 담당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경영진, 그리고 아래로는 현장 담당자의 중간에서 양방향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추진 동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에 힘써야 되고, 현장 담당자는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명확히 정의해서 공유해야 되고, 위로부터 전달되는 추진 동력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전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T 조직과 OT 조직 간의 정보기술과 그 다음에 운영 조직 간의 원활한 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조직은 뭐 데이터 접근 권한이나 IT 개발 권한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과 업무적인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뭐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IT 조직은 기술 중심으로 뭐 투자를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미션일 테고, OT 조직은 이런 내용들을 뭐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운영 조직에 대한 뭐 이해 부족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세부 과제별로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상호 이해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의체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 기업의 환경에 맞는 그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지원과 학습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역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고 실행에 필요한 역량을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뭐 현장 경험에 의하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학습은 대부분의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중요도를 알고 있지만 성공적인 인재 육성을 하는 사례를 저희는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기술들 그리고 역량들을 개발하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인력을 훈련만 한다. 이거로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과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될 거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고 해도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성공을 위해서는 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직 전체적으로 직무를 개편하고 또 평가와 보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고 그리고 경력 개발 단계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검토까지 전부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공 조건은 연결을 위한 IT 인프라의 확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그 연결성, 커넥티비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장의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의 포설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와이파이, 셀룰러 이런 것에 대한 음영 지역이 네트워크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잘 설계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연결할 네트워크가 동작하지 않으면 가치 창출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반대로 스마트 팩토리가 잘 연결된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게 된다면 공장 안에서 설비에서 발생하는 IoT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IT 인프라 구축, 즉 연결성을 확보하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이 될 거고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기업에 정착하기 위한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용만 투자하면 누구나 스마트 팩토리는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기업 환경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최종적으로 정착시키는 것. 앞에 여정이라고 계속 김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정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ROI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될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정착하기 위한 그 각각의 프로세스와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고 그리고 공장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시간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마트에 대한 감지, 판단, 실행을 통해서 보다 똑똑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거를 생산에 계속 반영하는 그런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가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제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팩토리 단계별 구축 최적화 전략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병화 마스터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자면 마지막에 그 5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영진, 현장 담당자의 전방향 접근, 그리고 부서 간 협업,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과 학습, IT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정착을 위한 노력, 이렇게 5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서병화 마스터님 일단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이 Q&A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